이거 환자분들이 사실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화끈화끈거리거든요. 이런 사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 귀 안에 이게 올라왔다 라고 하면 반드시 빠르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제, 항망치료 모든 것을 하셔서 후유증을 최소화시켜줘야 돼요. 치료가 훨씬 어렵고 정말 열심히 치료한다라고 하더라도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째 한의사 민예은 원장입니다. 얼굴이 뻣뻣해서 풀리지가 않네. 갑자기 양치하는데 물이 한쪽으로 질질 새네. 얼굴이 고무처럼 딱딱해졌어. 이런 증상들로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실 것 같습니다. 이대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니야?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잘 찾아보셨습니다. 사실 안면마비라고 해서 모두 다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면마비는요, 종류에 따라서 그냥 푹 쉬기만 해도 낫는 안면마비가 있고요. 정말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낫기 어려운 안면마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대처해야 할 위험한 안면마비와 조금 시간을 둬도 괜찮은 안면마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면마비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 일단은 안면마비가 왜 생기는지 알아야 되겠죠. 안면신경은 얼굴 표정을 만드는 근육들을 거의 모두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우리는 양쪽에 각각 하나씩 꼭 2개의 안면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뇌에서 직접 나오는 신경은 12개의 뇌신경이 있습니다. 이 뇌신경은 뇌에서 직접 나와서 주로 이목구비, 감각기관을 지배하는 비교적 큰 신경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후각, 내가 냄새 맡는 거나 보는 거, 시각을 가능하게 하고 청각도 마찬가지고요. 눈을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 얼굴을 조절하기도 하고 얼굴의 감각을 느끼기도 하고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안면신경은 제7번 뇌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뇌에서 나와서 얼굴 깊숙한 곳 이 부근을 통해서 나옵니다. 경유돌공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와서 위로 올라가고 뺨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분지가 되면서 얼굴의 다양한 부위에 작용을 합니다. 크게는 3가지, 5가지로 나누기도 하고요. 실제로 하나하나 나눈 걸 세어보면 한 7,000개에서 8,000개 정도의 가지가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썹을 올릴래? 그러면 올릴 수 있고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사과 같은 미소를 지을 수가 있고요. 치아를 드러내거나 목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이 하나의 신경, 안면신경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때 안면마비가 오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안면마비는 이 모든 신호를 주는 그 안면신경이 끊어진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면마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조금 괜찮은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정말 위험한지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위험해서 선제적 대처가 빨리 필요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안면마비와 그래도 쉬면은 좀 나을 가능성이 좀 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안면마비를 2개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선행질환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선행질환이라는 건요, 안면마비가 일어난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람세이 헌트 증후군에 의한 안면마비는요, 대상포진이라는 선행질환이 있는 거예요. 그 신경질환 자체가 신경손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어렵죠. 신경이 위축되는 다양한 뇌질환으로도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병인에 대해서 청신경 종양 때문에 안면신경에 마비가 왔던지 아니면 귀의 문제로 아니면 뇌의 어떤 부분의 문제로 안면신경에 마비가 왔다 이렇게 되면 이 선행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위험도 크고 남는 후유증의 가능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안면마비예요. 그러면 선행질환 유무에 따라서 이거 나눈다고 했으니까 선행질환이 없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벨마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벨마비라는 것은 특발성, 선행되는 질환이 없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해서 생기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거나 과음해서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반드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진 못하더라도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특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벨마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벨마비는 푹 쉬고 좀 스트레스 좀 멀리하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면 자연적으로 감기처럼 넘어갈 수도 있는 질환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면마비를 일으킨 직접적인 질환이 없다라는 것은 실제로 해결해야 될 질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벨마비라고 해서 다 안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레이드가 높은 중증, 완전마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 후유증이 남길 수가 있어서 이것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크게 안면마비를 나눈다면 벨마비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 선행질환이 있는 람세이언트 증후군은 어떨까요? 치료가 훨씬 어렵고 정말 열심히 치료한다라고 하더라도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람세이언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벨마비보다도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람세이언트 증후군이다라고 진단하면 스테로이드제 고용량은 기본이고요. 항바이러스제 반드시 처방받으시고 끝까지 드시라고 설명드리고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혈액순환 시켜주고 몸의 회복량 끌어올려야 되는 침치료, 약침치료 같은 한방치료들도 병행하게 되고 특히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신경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하이드로다이섹션이라고 해가지고 신경 그 줄에 직접적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대량의 스테로이드를 넣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드려요. 그러면 원장님, 람세이언트 증후군이 그렇게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는데 지금 내 안면마비가 람세이언트 증후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요. 귀 안을 열어보시면 돼요. 람세이언트 증후군은 귀 안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귓바퀴에 흔적을 남깁니다. 수포 같은 흔적이요. 이거 환자분들이 사실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화끈화끈거리거든요. 어떤 분은 그냥 빨갛게 올라갔다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조금 놓칠 수도 있지만 수포가 올라왔다면 이거는 정확합니다. 이런 사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 귀 안에 이게 올라왔다 라고 하면 반드시 빠르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제, 한방치료 모든 것을 하셔서 후유증을 최소화시켜주셔야 돼요. 대상포진은 척추 신경절을 따라서 다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람세이언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을 지나는 그 신경절에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절이 지나는 그 부분에 안면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감염이 된 것처럼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얼굴이 좀 얼얼하고 이상한데 근데 귀에 수포까지 있다. 바로 응급실 가시고 바로 신경외과 가시고 바로 이비인후과 가셔서 스테로이드제, 항바이러스제 잘 처방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원장님, 마비가 먼저 오나요? 수포가 먼저 오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동시에 오시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 전조증상이랑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그냥 바로 가시면 돼요. 제가 너무 이제 막 얘기해서 이게 치료가 불가능할 거라고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치료가 어려울 뿐이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벨마비랑은 조금 더 치료 효과가 강력한 방법으로 다른 치료 계획을 잡아드려야 되겠죠. 람세이언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오셨을 때 쓰는 처방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대상포진에 준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초반부터 매선 시술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수한 그런 치료들을 조금 더 빨리 투입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신경 손상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포진으로 오신 람세이언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신경 면역력이 직접적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를 끌어올린다, 체력을 끌어올린다라는 이런 몸 전체를 좋아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신경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약제들이 있어요. 그런 약제들을 사용해서 특별한 그런 처방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람세이언트 증후군으로 오셨는데 치료를 잘 받으시면 엄청 심했던 그것에서 되게 많이 좋아지시고 거의 정상 돌아가시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 오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유명하신 분들로는 최희 아나운서분이 계세요. 다른 모든 치료 이렇게 다니다가 남아있는 부분이 정말 낫지 않아가지고 후유증이 남은 부분들을 이렇게 잘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이런 치료들을 받으셨는데요.
안면마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예후가 좋은 안면마비와 안 좋은 안면마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후가 좋은 안면마비는 원인이 없는 것, 안 좋은 안면마비는 원인이 정확하게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인이 없는 안면마비의 대표적인 게 벨마비인 거고, 원인이 있는 안면마비의 대표적인 건 람세이언트 증후군입니다. 원인이 있는 경우는 그것이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실제적으로 신경 질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아무래도 좀 더디고 늦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하셔서 끝까지 잘 치료받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민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